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최근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연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긴 직후에 열려서 더 관심이 뜨거웠죠.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딱 이 연설 내용만 가지고 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는지, 또 뭘 발표했고 앞으로 뭘 하려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연설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연설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벤스 부통령이 뭘 강조했나요? 네, 일단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고 처음 열리는 거다. 이 점을 딱 짚고 시작하더라고요. 아, 의미 부여를 확실히 했네요. 그러면서 바로 그 전년도 2024년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했던 약속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 그 약속들이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전쟁 끝내겠다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루스 울브리트 석방하겠다, 미국이 가진 비트코인 안 팔겠다,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꽤 구체적인 약속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행정부 출범 한 100일 정도 됐는데 약속은 지켜졌다. Promises kept.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와, 시작부터 강렬했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일단 이 행사를 그냥 컨퍼런스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운동이요? 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워싱턴에 있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니라 여기 모인 커뮤니티,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커뮤니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네요. 개인적으로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미 미국인 한 5천만 명이 가지고 있고 이게 1억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생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활용 사례 같은 것도 언급했나요? 디파이나 이런 것들? 네.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나 금융 접근성 확대,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 공급망이나 병원 기록 같은 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의 가치 보존적 요소, 그러니까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해지요. 뭐에 대한 해지라는 거죠? 연설 내용을 보면 일단 워싱턴의 잘못된 정책 결정들,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저축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경제적 해지 개념이네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신념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는 것, 소위 디뱅킹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수정헌법 2조 지지자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라든지 캐나다 시위대의 사례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소위 엘리트들이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해지,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게 됐고요.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도 좀 나왔나요? 네, 민주당 규제 당국이 주도해서 잘못된 대우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현 행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조치들을 좀 보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는 과거 행정부의 잔해 청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잔해 총산이요? 좀 강한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암호화폐에 가했던 온갖 규칙, 관료주의, 법적 공세 이런 것들에 싹 치우겠다. 연방 규제를 무기화하는 걸 끝내겠다 이겁니다. 뭔가 상징적인 선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주 강력한 게 있었죠.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죽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is dead. 오, 그게 뭔가요? 초크포인트 2.0? 그게 이제 명시적인 법은 아닌데 규제 당국이 은행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같은 곳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작전 같은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 비공식적인 압력까지 없애겠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 인사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아주 직설적이었죠. 우리는 게리 갠슬러를 해고했고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해고할 것이다. 와, 진짜 직접적이네요. 갠슬러 전 SEC 위원장을 딱 지목해서. 그렇죠. 갠슬러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금융시장의 민주화 노력을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과거 청산이 첫 단계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혁신 친화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왜 이걸 먼저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달러랑 연동되니까 좀 더 다루기 용이하고 또 규제가 불확실해서 해외로 나간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거죠. 의회랑 협력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같은 의회 내 동맹들이랑 협력해서 소위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 이걸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지니어스 법안. 그게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나고 이걸 보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투명성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오히려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력의 승수 효과, 포스 멀티플라이어를 내고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다. 이런 관점을 제시했어요. 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투명하고 맞춤화되고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요. 목표는 뭔가요?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를 그냥 주변부가 아니라 주류 경제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거고요. 아, 주류 경제로의 통합? 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가 가장 우려하는 게 우리가 주류 경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인데 그런 걱정을 없애주겠다는 거죠. 또 이 3조 달러짜리 산업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이른바 두뇌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 것 같던가요? 뭐 시장구조 법안 같은 걸 언급하긴 했어요. 자산별로 또 플랫폼별로 규제랑 감독을 명확히 하는 그런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외 유출에 맞고 현명한 규칙을 만들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확실히 제시한 것 같네요. 연설 후반부에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조언도 했다고요. 네, 세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계속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정치 참여요? 네, 본인이 2022년 상원의원 선거 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 커뮤니티가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좀 답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 선거에서는 커뮤니티가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는 이 산업을 무시할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비유도 들었다면서요. AI랑 비트코인이랑 비교해서. 네, AI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비트코인은 탈출하는 건데 2024년에 이 커뮤니티는 탈출 대신 목소리를 내는 걸 선택해서 국가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두 번째 조언은 뭐였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략적 중요성, 국가 차원에서요? 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미국에게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그래서 이미 데이비드 섹스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비축까지 시작했다고요. 와, 지정학적인 얘기도 나왔나요? 네, 특히 중국 얘기를 꺼냈는데 중국 PRC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냐? 그럼 미국은 중국이랑 반대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자산을 넘어서 국가 안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와 계속 소통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이 약간 뭐 암호화폐는 좀 보수 우파 기술이고 AI는 진보 좌파 공산주의 기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물론 이건 너무 일반화한 거고 그냥 일만의 진실 정도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나요? 본인이 관찰하기로는 기술 인력들 중에서 좀 우파 성향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좌파 성향인 사람들은 AI 쪽으로 가는 경향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재미있는 관찰이네요. 그래서 조언의 핵심은 뭐였죠? 핵심은 이 두 기술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AI의 발전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분야 모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행정부도 그 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우리 행정부도 이 교차점을 잘 이해하고 탐색할 거고 커뮤니티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벤스 부통령 연설을 쭉 훑어보니까 현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규제, 갠슬러 해고나 초코포인트 투점형 종식선언 같은 잔해 청산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우스 법안 추진이나 달러 승소 효과론 또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전체를 주류 경제로 통합하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의지까지.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향해서는 정치에 계속 참여하고 또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AI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라고 조언했고요. 로드맵이 꽤 구체적으로 나온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연설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비트코인을 특히 중국 같은 경쟁 국가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이 시각, 이게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이 발전하고 채택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깊이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